하이브 3분기 매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 나왔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21% 늘어난 5,379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0% 늘어난 727억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3분기 실적 나온 거 어닝 서프라이즈만 고르셔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인데 몇 개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연간 외국인 기관 쌍매수 흐름, 그 다음에 그 중기 120일 흐름, 20일 흐름, 단기 흐름 살펴봐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한번 일단 코스피만 먼저 한번 개별 종목을 한번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음반 판매량이 4천만 장. 네. 모객수, 콘서트 모객수가 대략 270만 명. 엄청나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 형태의 매출, 그 다음에 간접 참여 형태의 매출인데 역시나 직접 참여가 매출의 거의 3분의 2 이상 71%고요. 앨범이 직접 참여의 67% 대부분이죠. 1조 1000억. 앨범만 1조 넘게 팝니다. 공연이 3,500억, 21%. 그 다음에 광고하고 출연료가 약 2,000억, 11%. 간접 참여가 대략 6,700억인데요. 간접 참여는 이 간접 참여는 라이센싱하고 MD, 요게 한 3,500억 정도로 51%를 차지하고요. 콘텐츠 관련된 매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콘텐츠도 엄청나게 2,300억 정도고 매출 비중으로는 36%고요. 팬클럽이 대략 1,000억 정도 매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3분기 매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21% 늘어난 5,379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0% 늘어난 727억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3분기 실적 나온 거 어닝 서프라이즈만 고르셔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인데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하이브, JYP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이익률 13.5%. 제가 하이브랑 JYP 비교해서 딱 둘 다 너무 우량해서 진짜 장점이 너무 많아서 둘 다 고르기 너무 힘든데 딱 고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입니다. 하이브는 나쁠 때는 13%, 좋을 때는 18% 왔다 갔다 하는데 JYP는 계속 4년, 5년, 향후 24년, 25년의 영업이익률도 31%대로 엄청나게 좋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낸다. 그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기술적 해자, 경제적 해자, 기술 진입 장벽, 그 다음에 높은 그 마케팅 영업력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TS B 솔로 앨범이 200만 장 팔았고요. 뉴진스 미니 2집이 206만 장, 세븐틴이 142만 장, 구보예요. 구보 옛날 앨범인데 일본 세븐틴 베스트 앨범이 57만 장. 이 일본 베스트 앨범 이런 거는 또 판매 단가가 비쌉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 정규 2집 앨범이 33만 장 팔았고요. 일본 정규 2집입니다. 앨범 평균 판매 가격 P가 상승하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서 미리 선발주 받은 게 20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콘서트는 TXT, 세븐틴, 르세라핌, 엔팀. 이 엔팀이 재미난데요. 일본 현지 보이그룹입니다. 그 다음 엔하이픈. 네, 요거 엔하이픈 제가 남자 아이돌이냐 여자 아이돌 잘못 얘기했다. 네, 요걸 바가지로 먹었죠. 네, 그 다음에 슈가 콘서트 모객수가 5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MD 라이센싱이 전년 대비 25% 빠진 857억을 기록했는데 특징적인 거는 뉴진스하고 라인프렌드 팝업 스토어가 콘서트 미 연계 상품인데도 판매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인데 9월 달에 SM 아티스트 13팀이 입점을 했고요.
3분기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하죠. MAU가 1,0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음반 판매량만 74%가 엄청나게 급증했고요. 3분기에만 1,400만 장의 앨범을 팔았습니다. 이 빌리프랩이라고, 빌리프랩 또 다른 이제 독립 레이블인데 이게 11월 달에 연결로 편입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빌리프랩에 있는 아티스트 IP가 다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인수 레이블도 본격적으로 실적의 개선에 해외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매출 비중으로 46%를 차지하는데 BMLG랑 QC가 있습니다. QC는 힙합 레이블이고요. BMLG는 카운트리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드림 아카데미 프로젝트, JYP에 A2K가 있다면 하이브는 드림 아카데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미국 주력 팝 시장에서 음원과 공연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신규 아티스트도 꾸준히 발굴하고 JYP 못지않게 연간 3팀에서 5팀이 꾸준히 계속 나오는데 5세대 보이그룹 기대해주죠. 플레디스 보이그룹이 내년 1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릿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글로벌 걸그룹 3팀 이상이 데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누적 다운이 1억이 넘고요. 라이브 조회수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위버스는 특히 올해보다 내년에 폭풍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위버스파이 팬즈 서비스가 론칭되면서 사업 다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이것 때문에 하이브 주가가 빠졌는데 위버스 멤버십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수익 구조가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드디어 24년도에 위버스 멤버십 수익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버스에는 미국 아티스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그룹이죠. 보이넥스트도어랑 N팀, 이 신인 그룹들이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BTS의 그 군 문제 관련돼서 계속 이게 부정적인 이슈로 나왔는데 내년에 이제 대폭 4명 이상이 가기 때문에 25년 6월이면 전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완전체 활동할 거기 때문에 이 BTS 팬덤이 내년에 미리 이 보복 소비, 역대급 보복 소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4년 하반기부터는 이 BTS 아미의 보복 소비가 24년 폭풍 매출이 나올 것으로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요. 특히 그 중에 구매력이 높은, 판매 단가도 높은 서구권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유독 저연차,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저연차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뉴진스, 르세라핌 모두 BTS가 달성한 100만 장 달성을 1년 BTS가 100만 장 달성하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는데 뉴진스, 르세라핌 모두 7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아티스트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해외 공연을 유일하게 총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전석 매진되거나 모객수가 성장하는 지금의 시기에 딱 하이브가 이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가 실적에 상당히 유리하게 잡히고 있다. 하이브는 JYP와 더불어서 완벽한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아까 신규 IP 플레디스 남성 신인 그룹 외에 아일릿은 빌리프랩의 걸그룹이고요. 시장에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캐치아이입니다. 이게 UMG하고 합작 레이블에서 6인조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스위스 국적도 있고요. 필리핀 국적도 있고요. 국내 국적도 있고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캐치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BTS를 제외하고는 그럼 얼마나 앨범이 팔릴 거냐? 대략 3,500만 장에서 4,000만 장 이상 내년에 팔릴 것으로 BTS를 제외하고도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그룹 캐치아이, 아일릿, 플레디스 요 세 개 신인 그룹의 내년 판매 목표만 710만 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하이브 아티스트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가 6,2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24년 음원 스트리밍 쪽에서 최소 10%에서 20% 가까운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스트리밍 시장 자연 성장률 11%를 포함하면 30%대 연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콘서트 연간 총 모객수는 대략 BTS를 제외하고는 215만 명,
215만 명으로 연간 7%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BTS 슈가의 월드 투어 역기저 효과 외에도 전체 모객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콘서트 모객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굿즈인 MD 라이센싱 관련돼서 7%에서 대략 1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버스는 위버스 숍을 통합하면서 위버스 아까 말씀드린 바이팬즈 신규 위버스 바이팬즈는 신규 다각화하는 모멘텀이 생기고 서비스 고도화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점 아티스트는 미국 아티스트가 들어온다고 했죠. 이미 SM의 신규 아티스트 13팀이 입점을 했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콘서트 스트리밍, 굿즈 판매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버스가 24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얼마 매출을 예상하냐? 대략 4천억에서 5,500억대 위버스 이 플랫폼 하이브의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4천억에서 5,50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없네요. 하이브 IM의 첫 퍼블리싱 게임 별이 되어라 2 이것도 내년에 매출 기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음반 판매량 관련돼서 23년도에 4,300만 장, 4,295만 장을 20% 정도 감소를 예상하지만 이 부분 관련돼서도 너무 과하게 추정한 측면이 있지만 4천만 장 가까이 충분히 팔 것으로 예상하고 25년도에는 다시 역대 최대치인 4,600만 장을 팔 것으로 예상하고요. 공연 모객 수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합니다. 23년에 역대 최대치 갱신한 거를 돌파하는 264만 명의 콘서트 모객 수 25년도에는 대신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25년 모객 수는 3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아티스트 BTS, 세븐틴, 뉴진스, TXT, 르세라핌, 엔하이픈, 이 N팀까지 그리고 보이넥스트 도어까지 이 하이브의 아티스트의 활동 음원, 인지도, 앨범, 공연 이 평균 합산이 다른 JYP나 SM이나 YG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브가 2023년 7월까지 126% 상승할 때 세븐틴, 엔하이픈, 뉴진스의 글로벌 반응이 나왔을 때고요. 주가 하락한 거는 BTS 군 문제,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플랫폼 수익 지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수익 실현이 될 거고 BTS 7명이 25년 6월에 전부 전역하기 때문에 24년 하반기부터 BTS 팬인 아미의 폭풍 보복 소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 문제 관련된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하이브의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 보시면 역배열이긴 합니다. 아직도 200일선을 돌파를 못했고 대신에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평선들 지금 보시면 21선, 11선 그리고 막 이제 60일선을 돌파해서 200일선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아직은 역배열 상태지만 정배열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26만원과 28만원대 이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이제 막 120일과 지금 20일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RSI 지표상에 지금 50을 나타내고 있고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도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슬로우 캐스틱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월봉. 큰 흐름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 월봉보다는 연봉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11선을 아직 돌파 못하지만 돌파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21선은 막 돌파한 상태입니다.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 그렇게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봐야 될 게 크래프톤을 준비했습니다. 게임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올랐지만 대략 한 30% 미만 정도 올랐는데 단기간에 오른 것 치고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이 없다. 게임은 어려운 게 신작이 흥행할지 안 할지가 어렵습니다. 게임에 아직도
강력한 모멘텀은 신작 출시 일정에 맞춰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은 땡기는 측면이 있는데, 게임주 중에는 가장 압도적으로 게임에 대한 이익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탑3 중에 한 종목입니다. 크래프톤이고요. 배틀그라운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창출하는 연간 분기별 창출하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고, 언제 때 배틀그라운드 얘기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굳건합니다. 제가 그 대구 강연회 때 컴투스 말씀드렸는데, 컴투스 프로야구 게임으로만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회사고, 크래프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게임주 하면 신작인데, 이 크래프톤이 일단 내년 기준으로 PER 다 15배가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단 없고요. 두 번째는 24, 25, 26년까지 신작 32건에 대한 신작의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신작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잘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에 치중됐다든지 PC에 치중됐다든지 콘솔에 치중됐다든지, 최근에 뜨는 거는 아무래도 PC보다는 모바일과 콘솔 쪽인데, PC가 5,300억 29%, 모바일이 압도적입니다. 1조 2천억 67%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콘솔이 500억 3%입니다. 그래서 콘솔에 대한 비중이 좀 커져야 될 것 같고, 당장 올해 3분기에 신작 발표 했죠. 다크앤다크 모바일. 이게 배틀그라운드와 달리 중세 배경으로 제작이 가능해서 이건 단점입니다. 스킨 아이템이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는 단점이 있고, 익스트랙션 장르 자체가 좀 단조로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재미에 좀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게 좀 과제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편의성이나 대중성을 되게 뛰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대규모의 트래픽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의성도 뛰어나고 대중성도 잘 잡았다. 다만 단조로움을 좀 극복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글로벌 큰손 유저들의 수요가 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작은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입니다. 인조이가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년 내년 말에는 블랙버즈라는 또 대작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어서 당장 24년도에만 신작이 3개가 쏟아진다. 그러면 배틀그라운드 IP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오히려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뉴스테이트, 이것도 신작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뉴스테이트나 TCP가 흥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성을 자체 개발에 의존하는 거 말고 아주 똘똘한 작은 그 외부 게임 개발사들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요거 게임사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퍼블리싱이라는 용어를 꼭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사들, 그러니까 외부 게임 개발사들의 지분 투자해서 세컨 파티 퍼블리싱으로 라인업을 선회했다. 굉장히 잘한 거죠. 자기네들 자체 게임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똘똘한 게임 개발사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 지분 투자한 게임사로 되게 다양해요. 폴란드 게임 개발사 1등 회사도 사가지고 지분 투자해서 그게 바로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배틀그라운드 이익 안정성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게 계속 시장의 우려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배틀그라운드는 견조합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지금 다시 3분기, 특히 인도에서 3분기에 배틀그라운드 서비스가 재개됐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쪽에서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 AI, 게임하면 다 생성 AI하고 연관된 굉장히 높은, 연관성이 높은 확장 산업인데요. 생성 AI가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개선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콘텐츠 공급이 확대되고, 두 번째, 제작비가 절감됩니다. 콘텐츠 공급도 확대되고 제작비가 절감되는데 AI랑 결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AI 하면 다른 연관 산업의 성장도 봐야 되는데, 생성 AI 때문에 게임 업종 충분히 리레이팅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 AI 도입의 가장 선두적인 게임 회사가 어디냐? 당연히 넥슨과 크래프톤입니다. 그래서 생성 AI에 당연히 이 크래프톤도 수혜주로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역성장의 중국, 왜냐? 중국 게임사들은 이미 국내 업체들보다 생성 AI에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게임사 다행히 이 아주 배틀그라운드의 대표적인 경쟁
그 게임이 천열화선이란 게임입니다. 이게 1월 달에 전체 중국 게임 순위 4위에서 10월 달에 24위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열화선이란 게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다시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소득 여건이 훨씬 중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대부분 무료 유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래서 이 무료 유저 비용을 보완할 상반기에 이 광고 BM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고 BM 도입하면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무료 유저의 신규 매출을 보완하는 측면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작 다크앤다커. 아까 말씀드린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RPG 게임인데요. 이거는 원작 게임이 있는데 그걸 충실히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 확실히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인조이라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이거 지스타에서 오히려 다크앤다커보다 인조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하고, 특히 인조이 같은 경우는 여성 게임 참여자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거는 이 또 엄청난 이 언리얼 5 들어보셨죠? 이 언리얼 5라는 엔진을 통해서 아주 현실 같은 경험이랑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크래프톤이 뉴스테이트 출시할 때 한번 뉴스테이트 흥행 실패로 이 PR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TCP 출시하고 또 흥행 실패하니까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쪽 부진이 심하면서 계속 주가가 횡보했는데 모바일 회복, 지금 모바일 다 대작이잖아요. 그 다크앤다커, 인조이, 그 다음에 특히 내년에 이 기대되는 세 번째 블랙버즈. 인조이 빼고는 지금 블랙버즈도 대작이고 지금 다크앤다커도 대작 게임으로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FPS 게임이라고 하죠. FPS는 또 뭐의 약자인지 이것도 게임즈 투자하시면 당연히 알아야 될 핵심 개념이니까 찾아서 댓글로 올려주세요. 배틀그라운드는 글로벌 FPS 게임 중에 독점적인,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배틀그라운드 매출에 대한 감소, 성장성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견조한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부분 외에도 똘똘한 게임 개발사의 지분 투자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게임 스튜디오 소수 지분 투자 통해서 파이프라인 강화하고 있다. 세컨 파티 퍼블리싱 우선 협상권을 통해서 최근에 폴란드 게임 상장사죠. 피플 캔 플라이 400억 넘게 투자했는데 액션 슈팅 게임을 20년 이상 개발했던 회사고, 피플 캔 플라이한테 25년에 하나, 26년에 하나 우선 협상권, 세컨 파티 퍼블리싱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6년까지 총 신작 게임만 32건, 엄청난 게임 신작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케일 업하고 로우 리스크 전략, 그러니까 타 게임 개발사 인수해서 그거를 세컨 퍼블리싱 하는 게 24년부터 강점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다크앤다커가 나오고 2분기에 인조이 게임 나오고요. 근데 인조이 게임 요거 재미난 게, 이게 아까 지스타에서 오히려 다크앤다커보다 인기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글로벌 누적 판매량 2억 이상 넘게 판 글로벌 압도적인 이 시뮬레이션 게임 1등 게임인 더 심즈랑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장르의 PC게임이어서 인조이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블랙버짓이 이거 대작 게임인데 이게 내년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게임 신작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25년 1분기에 넥스트 서브 노티카, 그리고 2분기에 골드러시, 그리고 내년 26년에는 윈드리스까지 계속 24, 25, 26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은 NC소프트 넷마블 제치고 게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분기에 영업이익 2천억을 찍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기 2천억이면 곱하기 4하면 8천억인데 신작 24년도 신작의 흥행 여부에 따라 연간 영업이 1조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비중은요 7%밖에 안 되고 아시아가 74%, 1조 3,300억 정도 되고요. 북미, 유럽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4%의 매출 비중에 2,6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신작 입장 아까 다 말씀드렸고, 크래프톤 주요 게임사 보시면 NC소프트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싸고요. EA, 일렉트릭 아츠보다도 싸고요. 심지어 넥슨, NC소프트 넥슨보다 훨씬 싸고요.
중국의 뭐 네디즈나 유비소프트 이런 회사들보다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기업 중에 분기 유일하게 2천억 이상 영업이익 나는 굉장히 이익의 안정성이 탄탄한 회사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차트 보겠는데 일봉상에서 14만 5,900원 찍고 바닥권에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됩니다. 4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추세가 완전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요일 종가로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추세가 완전된 지금 정배열로 바뀐 추세에 있고요. 지금 그리고 거래량은 없네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거의 최고가를 찍고 있고 기관 보유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게임 쪽에서는 가장 쌍매수가 강한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을 살펴보면 주봉에서는 이제 막 60일과 20일 돌파한 상태고 추세를 모두 다 돌파해서 지금 완전한 상승 추세로 나왔고요. 물론 슬로우캐스틱과 보조지표 RSI랑 슬로우캐스틱 지표상으로는 다소 부담되는 과열 국면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5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도 11일선과 20일선을 이제 막 돌파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월봉상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하이브하고 크래프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른 업종에 또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오는 더 훨씬 재미난 종목으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